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요. 네, 한국 항공우주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1,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네, 매수가가 31,000원이요? 41,000원요. 41,000원이요? 네네. 네, 41,000원에 비중은 20%세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반등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예, 반등이 되는지, 아니면 종목 조치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이후로는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 항공우주 4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긴 해요.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 2019년쯤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 항공우주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고,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도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한국 항공우주의 그 주가의 성향 자체가 결국은 이 기업은 항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항공우주 사업을. 근데 방산주 쪽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를 계속 걸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아무래도 이 기업은 지금 당장의 어떤 시세가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이 부분은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해를 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정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기업은? 매수하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2년 정도 되셨어요. 예. 1년 넘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가까지 한번 오지 않았나요? 예, 이제 안 파신 다른 거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못 봤어요. 이게.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한번 못 파셨군요. 예. 이 다음에도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약 1년 정도는 더 지켜보셔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예.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20% 정도 비중이잖아요. 예. 만약에 지금 이 기업은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23,000원 아래 정도 내려오게 된다면 예. 그때 한 10%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차라리 2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매수가 회복을 하는 데는 더 빠를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35,000원 정도까지 보고 가시면 아마도 1년 정도 안에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대신 추가 매수 좀 잘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왔을 때 10% 정도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10% 정도만 추가 매수 하셨다가 35,000원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23,000원 아래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35,000원까지 1년 정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대웅제약, 186,000원에 샀거든요. 비중은 30% 정도고요. 네, 18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예요. 예. 네,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니, 그때 초기에는 한 20만원, 저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 계속 하락해서 6, 7만원대까지 떨어지던구먼요. 그래서, 네. 또 얼마 전에 13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소송 관계 잘못돼가지고 떨어지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아주 고민이 많아요. 네네. 이게 2018년부터 계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되는 법 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을 186,000원에 매수하셔서 4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답답하시겠어요.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웅제약을 매수하신 가격이
분명히 이제 시청자분 본인도 느끼실 거예요. 좀 비싸게 샀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어떤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주가가 시세가 많이 났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주가가 네네.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건 예, 사실 예. 대웅제약뿐 아니라, 지금 제약사들의 주가도 이 시기에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대웅제약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하고 소송 분쟁이 좀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습니까? 예, 대웅제약 쪽은 지금 이제 나보타라는 보톡스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예, 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예, 예. 근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형제약의 주가가 물론 이제 잘 나오겠다면 오르겠죠. 하지만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주가를 눌러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무슨 또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결과가 결국은 지금 대웅제약의 큰 어떤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오히려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이제 어떤 악재성 일하기보다는 사실 잘 나오게 된다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 반대 경우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재료 소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대형제약은 지금은 시간을 좀 두고서 더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만약에 예. 대형제약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 네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결과가 나오게 예, 된다면. 예. 저는 예.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아래, 즉 9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도 평균 단가는 네네.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예. 해서 아마 예.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이클은요. 아마 올해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쯤에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형제약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신다면 18만 원대 지금 매수가잖아요. 그러면 예, 예. 17만 원 정도만 와도 아마 수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예, 17만 원까지도 보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네. 네네네. 추가 매수 시점 오면 추가 매수 잘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네. 잘 끌고 가셔서 꼭 17만 원 정도까지 예. 목표가 잘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다려야겠군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이건 예, 지금 예. 팔 가격이 아닙니다. 예. 네, 잘 한번 아주 끌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면 잘 파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더 보유하시고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가면 9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 연말쯤에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로 잡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사막 콘덴서요. 네, 사막 콘덴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5,000원에 25%인데요. 네, 65,000원에 비중 25%요? 예.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게 지금 산지가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시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걸 네.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더, 네네.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네. 오래 기다리셔서 이제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 어디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사마콘덴서 6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매수를 한 시기가 아마도 2월, 3월쯤 되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를 예,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뿐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19 전 주가로 회복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막 콘덴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사막 콘덴서가 이제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당시에도 MLCC 쪽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MLCC 쪽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를 비교 대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예. 역시도 최근에 실적적인 전망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MLCC 쪽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MSCI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삼양컨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가가 앞으로도 더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거예요. 지금 지치실 겁니다. 그죠? 네. 예. 네, 그것만 견뎌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65,000원이면 사실 그 코로나 그 이전 주가 하락하기 전 그때도 예. 사실 낮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요. 예. 만약에 7만 원 정도 왔을 때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7만 원에 바로 팔지 마시고요. 7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 시세가 또 강하다. 그러면 이 기업은 7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1차 감사합니다. 목표가는 7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잘 끌고 한번 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7만 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 가격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7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가 흐름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한국가스공사하고 네. 비중은 40%입니다. 금액은 29,000원이고요. 네, 29,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예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코로나 다음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2019년 1월 달에 네. 좀 비싸게 샀다가 네. 좀 많이 좀 물타기를 좀 아. 해갖고 지금 29,000원까지 떨어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갖고요. 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2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매수 단가를 많이 떨어뜨려 놓으셨네요. 네, 그 매수가하고 지금 현재가하고 일단 괴리감이 좀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걱정이 되는 건 주가가 안 올라가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한국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향 자체가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주가를 놓고 보면은 사실 되게 좀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을 제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딱 놓고 보면 이 기업의 주가는 일정한 어떤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네.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사실 어찌 보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 이 두 기업은 우리가 이제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공기업이라는 건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또는 전기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한국전력도 비교를 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의 어떤 흐름이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이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주가가 25,000원대, 25,350원이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싸 보입니까? 아니면 비싸 보입니까? 차트상으로는 좀 싸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더 네. 구매를 더 사야 될지 싶어서. 네. 지금 40% 정도면 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 기업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분명히 또 어떤 시기에는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잘 안 움직이죠. 네. 그렇다는 건 지금 약간 소외감을 좀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했는데 여기서 또 움직이지 않고 좀 옆으로 횡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소외감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민감주들 있죠. 그쪽에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으면 그리고 평균 단가도 충분히 낮추셨다면 저는 5만 원 아래에서는 안 팔 것 같습니다. 5만. 예. 네.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예. 그죠? 그래서 5만 원 정도까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5만 원 왔을 때 저는 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기업은.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5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요. 네, 한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7,900원에 30%. 27,900원에 30%면 혹시 어제 매수하신 건가요? 네. 아, 네,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저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네. 더 살 여력도 있는데, 이거 버티면, 수익은 못 내더라도 원금 회복은 가능하지요. 네네, 이제 어제 매수하고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하나를 어제 27,900원에 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네.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하나를 왜 어제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시청자분?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슈를 보고 들어갔어요.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소식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과연,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재료였을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라는 기업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8%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빠진 거잖아요. 근데 네. 이 기업은 사실 가벼운 기업은 아니에요, 주가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슈를. 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 때 먼저 생각을 하고 사셨어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움직이고 나서 이미 뜨고 나서 관심을 갖고 그때 참지 못하고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수익을 내려고 매수를 했다가 결국은 이거 매수가까지 본전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 네. 투자를 처음부터 좀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라는 기업은 다행스러운 건 이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위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정도까지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다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다시는 주가 회복이 안 되는 기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기업은 매수가가 지금 27,900원이잖아요. 네. 28,000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시간은 그래도 조금 걸릴 거예요. 왜냐면 단기 급등 나왔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손바뀜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옆으로 또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아래로 더 누를 수도 있고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셔서 2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생명요. 삼성생명이요? 예. 네, 이거 비중은 한 40% 예산하고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 예.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네.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생명을 비중 한 40%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 삼성생명이 다른 생명사, 이제 보험사들 대비했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시청자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삼성생명을 매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실 생각인가요? 한 연말까지요. 연말까지요. 예. 연말까지라면 저는 삼성생명은 적합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들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의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보험, 이제 생명보험도 있고 그다음에 손해보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그 영업을 많이 영업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넓혀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금이라든지 또는 저축성 상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은 결국은 이제 금리에 연동이 되는 상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은행주들도 지금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보험사에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예.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보험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안전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금리에 연동되는 자산들이거든요. 예. 저금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보험사들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수익성이 좋아지진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저축도 많이 깨잖아요. 예. 저축을 깨고 또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보험까지도 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사실 지금 은행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제 보험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들거든요. 시청자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장기로 좀 두고 네. 뭐 연말까지 네. 최근 그래프를 보면 너무 좀 많이 네. 떨어진 주라 가지고 맞아요. 좀 네.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보험사들 주가를 보면 특히나 삼성생명의 주가를 보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장기라는 건 지금 연말이라는 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월이잖아요. 예. 9, 10, 11, 12월. 4개월이라면 장기가 아니에요. 예. 일단 만약에 보험사, 특히나 삼성생명을 보고서 장기로 가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최소한 예. 1년 정도는 보셔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아, 만약에 1년 정도를 보고 가신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설명 잘 참고하셔서 매수할지 여부 잘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제가 셀트리온 제약을 네. 지난 6월 9일 날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조정 구간에서 너무 하락이 심해가지고 네네. 이걸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예,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50%요. 네, 비중 50%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을 13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너무 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할 때 사실 그 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탄력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어서 매수하시게 된 거죠.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한 번의 손절 타이밍은 지났어요. 이미 주가는 이제 추세가 좀 하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거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즉 매도하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투매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최종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다면 최종적인 손절가는 11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예. 만약에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정리하는 거고 손절하시는 거고 만약에 11만 원 가격 위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13만 원까지는 회복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땐 13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기업은 사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보게 된다면 사실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예. 단기에 이런 테마성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죠. 예. 여기서 만약에 흔들게 된다면 주가의 하락폭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하락 기간이 또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예. 보게 된다면 손절가는 11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만 잘 지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사세요, 미리. 예. 올라갔을 때 따라붙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잡으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3만 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두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다우 기술인데, 예. 네.
네. 이 평균 단가가 21,500원, 21,850원 되거든요. 네네. 이거를 50%인데, 나를 이걸 많이 했는데, 근래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이래 막, 아유, 몇 가지 올라온 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아, 이제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다우기술을 2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 꽤 많으신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때도 이제 뭐 테마주들을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꼭 오르고 나서 뒤늦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다우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눌리고 나서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빠지기 거의 초입 구간에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사신 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우기술은 다행히도 매수가하고의 차이가 아직 많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매수가가 21,800원이면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다만 이 기업은 22,000원이 넘어왔을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수익이 나도 못 팔아요. 왜?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손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2,000원 넘어갔을 때 바로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만약에 흔들기 시작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거래는 남아있긴 한데, 이 기업은 2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한 번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은 손절가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25,000원, 그리고 반등 시에 22,000원 넘어갔을 때 바로 빠르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한데 22,000원 위에서는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네. 1,810원에 매수했습니다. 네, 2,8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0%좀 냅니다. 네, 2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다시 좀 반등이 될 건지 유자리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네. 유질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계속 이거 오를 기미가 없어서 반등이 가능한지 계속 떨어질 건지 궁금합니다. 네, 뉴딜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아서 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TS 인베스트먼트를 2,8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그 TS 인베스트먼트가 2,81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정부 정책 테마로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TS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유자리 관련해서 네. 뭐 창업 이런 거 도와주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창업 이제 창투사라고 얘기를 하죠. 창업 네. 이제 투자 회사. 네. 일자리 관련주로 이제 묶일 수도 있어요. 묶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 이제 정부 정책 테마로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테마주적인 성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TS 인베스트먼트 사실 정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자리 정책주.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기존에 그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지금 언제 내가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자리 관련주들이 바로바로 지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일까요? 그건 아닐 그렇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유지 정책이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네. 좀 이렇게 오를까 싶은 기대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기대감하고 시장의 괴리감이 상당히 커요. 주식이라는 네. 게. 과거에도 이런 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항상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과거에도 이런 이제 친환경 정책들은 그동안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가가 반짝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네. TS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2,81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다행인 건 이 기업은 2,810원이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회복은 돼요.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고서 계속 나중에 그린 뉴딜 정책이 뭐 발동이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갈 기업이었으면 벌써 갔을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이 기업은 3,000원 정도가 최종 목표가고요. 제가 볼 때는 2,900원 정도까지만 오면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3,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2,9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쇼핑요. 네, 롯데쇼핑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84,000원이고 비중은 40%예요. 네, 84,000원에 비중 40%요? 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한두 달. 아, 2달 전쯤에요.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롯데쇼핑을 8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매수를 하신 다음에도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롯데쇼핑을 매수할 때 좀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청자분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네, 백화점. 그렇죠. 네. 백화점도 있고 유통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대형 마트 쪽. 그런데 백화점에 요즘에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네.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달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전에 사람이 좀 많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지금도 네.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롯데쇼핑은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종목이 하락할 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기업들은 사면 안 되거든요.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이 이어져 온 그 시기를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이 이어졌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직접 백화점에 가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할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모바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 많이 죽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대형마트들 많이 가나요? 잘 안 가죠. 그렇죠. 예. 네. 쿠팡이라든지 이제 이런 온라인 마켓이죠. 이쪽 네. 유통시장도 온라인 마켓 쪽에서 결국은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롯데쇼핑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거는 회복이 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저는 롯데쇼핑은 매수가 다행히도 그 전에 사신 게 아니고 최근에 매수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84,000원이라는 그 목표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기업인 거예요.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롯데쇼핑은 매수가에서 잘 나오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업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바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요. 네, 셀트리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2만 원에 20%요. 네, 32만 원에 비중 20%. 네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계속 하락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이제 한 2주 정도? 그 정도 됐죠. 네. 2주 정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네네. 며칠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이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높게 사셨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지금 32만 원.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알고 계셨죠? 평소에도 시청자분.
평소에도 알고 계셨던 기업이죠, 셀트리온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언제부터 좋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은 올해가 바로 2020년이죠. 네네. 올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던 기업이에요. 네. 전망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왜냐면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네.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연말이죠. 12월 정도부터 해서 올 초까지 지금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분명히 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모아가야 되는 종목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셀트리온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32만 원 가격인데 이 가격에 이 가격대에 매수할 때 혹시 약간 망설여지지 않던가요?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잘 꾸준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넣게 됐죠. 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보면은 과거의 주가를 쭉 연결해서 보면은 어느 공통점이 생겨요. 32만 원이라는 그 가격이 과거에도 엄청난 시세가 나왔을 때가 201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의 고점과 최근의 고점이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해도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주가가 32만 원까지 왔을 때도 엄청난 실적 기대감과 실적 성장을 보이면서 왔어요. 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은 매수 시기가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의 리스크, 좀 위험이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서 저는 이 기업은 손절가는 좀 잡고 가셔야 되긴 해요. 네네. 28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일단 잡으세요. 28만 원이요? 28만 원 정도. 만약에 28만 원이 오게 되면은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줄여놓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25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 다시 채우셔도 괜찮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가격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매수가가 32만 원인데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까지만 보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그 추가 매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손절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고요. 추가 매수는 25만 원까지는 내려와 줘야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죠. 상승은 이미 나왔어요.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라고 본다면 네. 당분간은 힘들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요? 네, 당분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고 가야 돼요. 네. 그러지 못하면 주가는 당분간 이 자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네네네. 네, 주식을 싸게 사야 돼요. 네, 이걸 하나 좀 기억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